자, 이번 시간은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비 수열 잠깐만 확인을 해보면 등비 수열은 초항부터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지?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이지.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 그지? 곱하여 만들어진 수열. 인데 그때 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했고요. 요 공비. 요 공비는 보통 r로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일반항을 우리가 보면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지.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r의 n-1제곱.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썼죠. 어떤 수의 어, pn 플러스 q제곱꼴.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 자리에 있는 그런 거듭제곱. 여기 뒤에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 안 했는데 요 뒤에 상수항 같은 거 없어야 돼요. 그죠? 당연하지. 여기 계속 뭔가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가 그냥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어야 돼. 거듭제곱 형태인데 지수 자리가 n에 대한 1차식.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어, 공비가 요 n의 개수가 1일 때의 미치 공비였다 이거죠. 요게 공비. n의 개수가 1일 때의 밑. 그래서 여기서 네모의 p제곱 이게 공비였던 거.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였죠. 두 한 끼리 나누면 그죠? 한 끼리 나누면 요 공비를 구할 수 있다. 그죠? 공비를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였고요. 그죠? 됐죠? 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 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여기 합은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썼죠. 자, 그것을 쓰면 이제 초항 a, 두 번째 항은 이제 ar, 공비를 하나 곱한 거. 셋째 항은 ar 제곱 이런 식으로 쭉 해서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 됐죠? 자, 이렇게 써질 건데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등 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쓴 다음에 더했으면 얘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공비를 한 번씩 곱해서 요 sn에다가 공비를 한 번씩 곱해. 그런 다음에 빼줄 거야. 왜? 여기다 공비를 하나 곱하면 여기 모든 항들이 다 다음 항으로 다 바뀌죠. 그러니까 초항은 공비 하나 곱하면 둘째 항이 되고 둘째 항은 공비 하나 곱하면 셋째 항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n-1번째 항이 공비를 하나 곱하면 이게 n번째 항이 되고 n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면 그 다음 번째 그죠? AR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두 식을 빼볼 거야. 왜? 빼면은 여기가 다 없어지니까 그치? 둘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쓰면 1-r의 sn이 여기 초항 빼기 요거 n 다음 번째 그죠? 요거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sn을 쓰면 1-r로 나눠서 1-r분의 요거는 a로 묶어서 a의 여기 1-r의 n제곱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위의 식에서 아래식 뺐는데 아래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은 여기 이제 r-1로 바뀌고 요거는 ar의 n제곱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요거를 구하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공식은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공식 만들어내는 과정도 아셔야 되고 이 공식 자체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두 개잖아요 식이 근데 별거 없어요. 요거는 이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좋겠고 왜? 여기 분모가 양수되게 그리고 요거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면 좀 좋겠다. 되나요? 부호만 좀 신경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합도 일반항
처럼 요 형태를 좀 볼 수 있겠는데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무언가의 마찬가지 지수 자리가 저 PNQ 그냥 PN 플러스 Q 씁시다. 이런 꼴로 생겼을 건데 요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얘는 여기에 추가로 뭔가 상수가 붙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꼴이야. 왜냐면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여기 거듭 제곱 그러니까 요렇게 분배를 해주면 r-1의 a를 분배하면 r-1의 a의 r의 n제곱 그리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r-1분의 a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항이 0이 아닌 이상은 뭐 여기 뒤에 상수항이 뭔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어 등비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 형태로 생겼고 그지 거듭제곱인 형태인데 지수 자리가 n에 대한 1차식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거듭제곱 형태의 지수 자리가 그 n에 관한 1차식인데 거기에 상수항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 상수항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n의 개수가 n의 개수가 1일 때의 미치 그죠? 요게 공비란 말이야. 여기 그 n에 대한 1차식의 미치 지금 공비잖아. 그러니까 요게 공비예요. 아시겠죠? 요게 공비가 된다. 어우, 이건 좀 편하네. 그죠? 그리고 요 k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일단은 요게 공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 요거는 이제 r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r이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요거일 때는 우리 봐봐 r이 1이야. 그 공비가 1이면 초항도 A,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해가지고 n번째 항도 A잖아. 그지? 그러면 A가 총 몇 개 있어? N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NA 이렇게 하면 되겠네. SN이 NA 이렇게 되는 거죠. SN은 NA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별로 그게 크게 계산의 복잡함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거 뭐야?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 공비가 1인 경우는 거의 안 나오겠지. 안 나온다고 봐도 되죠. 공비가 주어질 때 공비가 1인 경우는 안 나온다고 봐도 되는데 공비가 문자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요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문제 자체에서 공비가 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문자로 나오면 그때는 그 공비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달라는 거죠. 1인 경우를 생각해 준다 이거야. 해준다. 그러니까 1인 경우를이 아니라 1인 경우 도라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1이 아닌 경우와 1인 경우 그 공비가 문자로 나오면 공비가 1인 경우도 생각해 줘야 되고 1이 아닌 경우도 생각해서 요 위에 걸로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반항을 구할 때, 자, SN에서 SN- 이렇게 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항이랑 S1이랑 똑같다 이런 걸 이용해야 되잖아. 요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였잖아. 그죠? 이게 이제 일반항과,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였죠. 여기 밑에다 쓰고 이렇게 하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런 거 있었죠. 일반항 관계 사이의 관계.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열에서 모두 다 통용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등비 수열에서는 어떨까? 등비 수열에서는 이게 초항부터 등비를 이루려면 그 초항부터 등비 수열이다라고 하려면 요 위에 거에다 1 대입한 거랑 요 밑에 거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위에 거에다 1을 대입할게. 여기서 이때 자 이거 위에다가 1 대입한 거는 요렇게 되는데 자 요게 A랑 같아야 되는 거야. A를 S1이 같아야 되잖아. 밑에 거를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것에서 이것이 성립하려면 어때야 된다? S0가 0이어야 한다 이거지.
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여기서 이게 초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 이 등비 수열의 형태 얘는 S0가 원래 n자리 0 넣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문제를 우리가 풀 때 객관식 풀 때는 그 n자리에 0을 넣었을 때의 값을 그냥 구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0이면 그러니까 이어야 한다 이거지. 이면 초항부터 등비 수열이다 이거지. 초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 수열이다 이거지. 응? 근데 만약에 S0이 0이 아니면 이런 형태인데 S0이 0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는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야. 공비는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형태면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건데, 그죠? 이런 형태면 등비 수열인데 초항부터 등비 수열이려면 n자리에 0을 넣었을 때 0 나와야지 초항부터 등비 수열이고 만약에 n자리에 0을 넣었는데 0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알겠죠? 그래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S0이 0이어야 초항부터 수열 이게 AN이 요 위에 것이 n이 1부터 성립하려면 그죠? 1부터 요 일반항이 성립하려면 인 거잖아. 그지?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됐나요? 자,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요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요 형태, 빨간색으로 테두리한 요 형태를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초항부터 등비수열 되려면 S0가 0이어야 된다. 요거 확인. 그리고 여기 공비가 문자로 나오면 공비가 1인 경우랑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등비수열 합구해보자 이거야. 자, 다음 수열에 자, 구하기. 자, 합 구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어떤 수열을 해볼까? 자,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해서 플러스 해서 점점점 해서 마이너스 512 요거 계산해 달래. 어. 그럼 이게 뭘까 봤더니 자, 우리 요 수열을 생각해 보면 초항부터 이게 계속 그러니까 다 더한 거잖아. 초항은 1이고 둘째 항은 마이너스 2고 셋째 항 4고 넷째 항 마이너스 8이고. 자, 이거 등비 수열이죠. 어. 자, 초항이 이렇게 쓰자.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형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구해라? 등비수열 합 구해라. 근데 등비수열 합 공식 보면은 진짜 간단해요. 이 형태가 대단히 간단하잖아. 요걸로 할까? 어? 이 형태를 봐봐요. 요 형태 봐봐. 요 형태 똑같잖아. 그죠? 그죠? 거기에 여기에 이제 여기 n제곱만 딱 달려있고 이 n제곱 뭘로 쓸까? 이걸로 쓸까? n제곱만 딱 달려있고 초항 딱 곱하면 돼요. 그지? 아, 형태 쉽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1 마이너스 R분의 자,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인데 여기 n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항이 몇 개인지를 봐야 되겠죠? 참고로 512가 2의 9제곱이거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9번 곱했는데 1에다가 곱한 거잖아. 초항에다가 이만큼 곱한 거니까 얘가 10번째 항이에요. 그죠? 이게 10번째 항이기 때문에 여기 10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번째 항이야. 됐죠? 그러면 얘는 지금 3분의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24 이렇게 되거든. 그게 마이너스 1023이야. 이게 마이너스 1023. 2의 10제곱은 외워두자고 했어요. 저 정도는 외워야 돼. 왜냐면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거든.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3, 3은 9, 3, 4, 12, 3, 1은 3. 그래서 마이너스 341.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다. 이거 99수열. 999.
이렇게 가는 거. 자, 9가 몇 개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9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9가 일곱 개. 그럼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요거 일곱 개 있으니까 일곱 번째 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 형태는 우리가 일반항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자, 일반항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선생님 이거는 등비수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해요? 인 거잖아. 그치?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이거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근데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 형태를 다시 쓰면 이거 봐봐. 이 형태를 다시 쓰면 얘가 이제 10의 1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의 2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의 3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괄호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더할 거잖아. 그리고 더하기 10의 7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지. 10의 1제곱, 10의 2제곱 해서 10의 7제곱까지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이 몇 개? 마이너스 1이 7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7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만 등비수열로 계산하자는 거. 요 부분만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요 부분만 등비수열로 계산합시다. 이해되나요? 어, 했죠? 구구수열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거. 여기 뒤에 마이너스 1들은 몇 개인지만 마이너스 1이 7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7개 이렇게 쓸까? 마이너스 1이 7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요건 따로 더해주면 되잖아. 여기도 참고로 보면 여기도 등비수열 공비가 1인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등비수열의 합, 자 여기는 자 여기 그 공비가 1보다 크니까 10-1분의 자 공비 10인 건 알겠죠? 10씩 계속 곱하는 거니까 자 초항 10 쓰고 그 다음에 여기 10-1n인데 여기 10에다가 n제곱 써야 되겠죠? 여기 7개니까 7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여기가 이제 9분의 10에다가 곱하기 여기가 이제 뭐야 10의 7제곱이면 원래 0 7개인데 여기가 1 빼니까 얼마야 9가 7개 써주면 되겠죠. 어려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그리고 빼기 7 그럼 요거 약분할 수 있거든. 그럼 1이 7개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면 거기에 0 하나 붙인 거에 7 뺀 거니까 6개 쓰고 1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쓰고 0하고 3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뭔가 쓰는 게 좀 길긴 한데 그래도 계산할 수 있는 거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어. 좀 복잡해 보일 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도 다른 아이고 왜 자, 또 다른 거 어디 봅시다. 얘 이제 이번에는 초항부터 10항까지 합. 자, S12, 10이고. 자, 그 다음에 20번째 항까지 합이 30이고. 이거 일 때. 자, 뭘 구해라? S30을 구해달라. 이거거든? 자, 그럼 이것도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부분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등차 수열에서도 했던 거지. 이걸 이제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등차 수열에서도 했었는데, 등비 수열에서도 이게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먼저, 3개짜리로 해봅시다. 요렇게, 등비 수열이 이렇게 3개 더해진 거, 그리고 그 다음 거 3개 더해진 걸 생각해 봅시다. 4, 5, 6. 요거는 A, 요거는 B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 8, 9, 이런 식으로. 자, 세항끼리 딱 더했다고 봐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얘야, 얘. 항번호. 항번호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어. 그럼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R 세제곱 곱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뭐 하면 곱하기 R 세제곱. 여기도 곱하기 R 세제곱 하면은 똑같은 거죠. 곱하기 R 세제곱. 그죠? 그럼 뭐냐면 전체적으로 봐봐. 여기도 곱하기니까 여기도 R세제곱, 여기도 R세제곱, 여기도 R세제곱. 그러면 요 전체에다가 R세제곱을 곱하면 각각의 분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R세제곱배 되는 거죠. 그지? 되나요? 그러니까 이 항 번호의 차이가 일정하면 그러면 얘도 다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요것도 다 R세제곱.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R세제곱이 곱해지는 거야. 그죠? 곱하기니까 분배 법칙이야. 그죠? 요거 전체에 R세제곱을 곱하면 요 밑에 게 되는 거죠. 그죠? R세제곱을 곱하면 된다.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합끼리도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리고 꼭 이렇게만 써야 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첫째 항하고 뭐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하고 더한 게 있어. 뭔가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랄까? 여기는 이제 어 11번째. 너무 11번째 너무 많이 갔다. 그냥 다섯 번째랑 여기 다섯 번째 있지만 봐봐. 여기 항번호 4개 차이 나죠. 그럼 여기도 항번호 4개 차이 나게. 4개 차이 나게. 그러면 얼마? 9. 그죠? 그 여기 4개 차이 나게. 그럼 여기는 10.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지금 항번호 4개씩 차이 나니까 이거 R 4제곱을 곱하면 위에 거에다 R 4제곱을 곱하면 밑에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여기 4개 차이 나는 거 9번째 항, 그 다음에 13번째 항, 그 다음에 14번째 항 더한 게 뭐가 있다면 그것도 R 4제곱 곱한 거니까 이거 합끼리도 등비 수열을 이룬다. 부분합 끼리도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부분합에선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항 번호의 차가 일정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끼리 할 때도 이게 합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더한 이거 자, 첫 번째 뭐야? 더한 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게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항 번호의 차이가 항 번호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 요걸 생각을 해주면 이 합끼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부분합끼리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거죠. 부분합끼리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했을 때, 자, S10,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S10까지 한번 적어보자. 자, A1부터, 자, A10까지 더한 게 S10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A11부터 A20까지, 자, 20번, 제20항까지 있고, 그 다음에 21항부터, 자, 30항까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뭐냐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10이다. 합한 게 10이다. S12, 10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판까지. 자, S22, 30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 그러면 11에서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요거는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여기 쓸 방법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는 20이라는 거지. 왜? 여기 30에서 10 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이끼리 뭘 이룬다? 얘네들끼리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룰 거라고. 요 다음 것도. 그죠? 여기가 2배 됐잖아요. 이게 2배 됐잖아. 그러면 그 다음 것도 2배 돼서 40이 되는 거죠. 40.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S3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S30은 어떻게 30번째 항까지 합은 30 더하기 40을 하면 되니까 70이 되겠죠. 이 정답이 7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부분한 내용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자, 여기 보면 이거 부분한 내용을 까먹으면은 그냥 요 공식을 이용해서 자, 1-r분의 자, a의 1-r의 10제곱 이게 10이고요. 자, S20도 공식으로 써보면 자, 1-r분의 자, a의
너무 길게 썼다. a의 1 마이너스 r의 20제곱. 이게 30이라고 되어 있죠. 30.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이 인수분해 돼요. 써보면 1-r분의, 자, 어떻게 인수분해되냐면, 이게 1은 1의 제곱이고, 요거는 r의 10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게 합차 공식 이런 걸로 인수분해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a의 1-r의 10제곱과 1 플러스 r의 10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자, 그게 30이죠? 근데 여기서 요만큼이 이게 S10이랑 똑같은 거죠, S10. 10번째 항까지 합. 그러니까 요게 10. 그럼 요게 3이겠네? 그죠? 요게 3.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아래 10제곱이 2구나. 요걸 하나 알아내는 거지. 괜찮나요? 그럼 요거 이용해서 S30도 구하는데, S30도 마찬가지야. 30번째 항까지 합도,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1-r의 30제곱 이렇게 써놓고 보면 요것도 인수분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1의 세제곱 마이너스 r의 10제곱의 세제곱. 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형태죠. 세제곱 형태. 그럼 요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나시면 수학 상으로 가시고요. 기억이 나시면 하면 되겠죠. 1-r의 10제곱 그대로 쓰고 1-r의 10제곱 그대로 쓰고 자, 1 제곱한 거랑 둘이 곱한 거의 부반대랑 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요만큼은 S10이니까 10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게 1하고 요게 아래 10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2고 요거는 아래 10제곱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럼 요게 이제 더하면 7이니까 70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요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죠. 되나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지우고 이제 여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관한 예제를 하나 한번 볼 건데요. 자, 예제. 자, 요런 게 있대.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열 AN에서, 자, 요거 합,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그 SN이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요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러면 요 형태는 등비 수열이랑 관계가 있구나 인 건데 자 요것이 요렇게 이거일 때 자 이게 AN이 요 수열이 이 수열 AN이 초항부터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라고 써 있을 거예요.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한 상수 k의 값은 얼마인가 요런 문제야.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자 이건 결론부터 딱 얘기하면 자 중요 만약에 객관식이다. 객관식이면 뭘 이용해라? 요거 빨간 거 요거 이용하면 돼. 요거 이용. 알겠죠? 반드시 꼭 S0는 0 이용하면 돼요. 이 형태를 보고 이거 등비수열꼴이네 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S0가 0이면 S0이 0이면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바로 구하면 봐봐요. 이걸 이용해서 바로 구하면 여기에다 0 넣었어. S0은 0 넣었어. 그럼 2 더하기 K잖아. 그게 0이어야 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해서 이게 그냥 객관식이면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 알겠죠? 맞나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해결을 해라. 그러면 요 밑에 요 세 번째 내용을 이용하는 거야. 세 번째 내용.
그러니까 자, 일단 일반항을 구할 때 sn-sn-1 요렇게 하겠죠? 요거는 언제? n이 첫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은 먼저 이거를 써요. 그래서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에서 빼기 2의 여기 n-1 들어가면 n제곱이죠. 플러스 k 이렇게 빼면 되는데 그럼 여기 k가 없어지고요. 요거는 2의 n제곱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거든. 그러면 2의 n제곱이 돼. 그럼 일반항이 이거야. 그죠? 근데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첫째 항하고 요거 첫째 항하고 S1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A1은 S1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요. 여기 S1에다 1을 대입해. 그러면 2의 제곱 즉 4 플러스 K인데 이거를 자 1의 식에 1을 대입한 거 1의 식에 1의 식에 n은 1을 대입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1은 2의 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되니까 요것이 같아야 되므로 4 플러스 K가 2야 함으로 K는 마이너스 2.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저걸 써야 되겠죠. 이게 초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 쓰기가 귀찮아서 자 초항부터 등비 그냥 쓰자.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 이렇게 이어야 하므로 K는 마이너스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다 해야 돼. 이게 길잖아요. 근데 만약에 객관식이면 S0는 0이다. 이걸 이용해서 하면 1초 만에 답이 나온다. K가 얼마인지 그냥 알 수 있다. 라는 거 이런 것 좀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요거 이후로 이제 자 여기 등비수열 활용을 하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갈 건데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어. 원리합계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원리합계.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 원이 원금, 리는 이자. 이게 원금. 요건 이자. 원리합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해요. 그냥 뜻 자체가. 그럼 원리합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 1개월째 1월에 내가 여기다 이러자. 여기다 1월에 내가 A1을 돈을 내요. 그랬을 때, 자, 둘째 달에도 내가, 그러니까 둘째 달이 되면 요 A1이 얼마 그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1에 얼마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셋째 달에도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또 얼마가 붙을 거 아니야. 그죠? 얼마가 붙을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쭉 가서, 그러면 n번째 달 후에는 얼마가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단리 그냥 처음에 내가 그 원금 있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런 방법을 단리법이라고 하고, 자,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 복리법. 자, 이거는 뭐냐면, 원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원금이 있으면 여기 이자를 딱 주잖아. 근데 단리법은 뭐냐면, 요 이자가 그냥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 처음에 냈던 요 A1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자를 내가
얼마, 뭐, R원을 줬다. 그러면은 계속 R원만 받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매달 R원만 추가되는 거지. 그 여기에 요 전달에 비해서 R원이 하나 더 추가. 그러니까 ER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는 그러면 뭐야? N-1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야? 왜 등차 수열이 돼 버렸네? 그죠? 요거는 등차 수열이 돼 버렸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걔 매달 그냥 이자가 그냥 동일한 이자가 계속 더해지는 거지. 동일한 이자가 계속 더해지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 돼 버리는 거지. 그죠? 근데 복리법은 뭐냐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그걸 원리합계라고 하죠. 요걸 원리합계라고 해. 요것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가지고 이자를 또,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이거를 A1으로 넣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A1에 뭔가 이자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에 대한 이자가 이제 추가되는 거야. 셋째 달에는 요 이자에 이것에 대한 이자가 뭔가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보통 몇 퍼센트로 줄 거 아니야? 그러면 A1에 몇 퍼센트가 추가가 된단 말이야. 뭐 X 퍼센트라고 그러면 100분의 X 이렇게 추가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요거에 또 어, 몇 퍼센트가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쭉 가면은 이때는 뭐야? A1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에 N-1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은 단리법은 그냥 단순히 계속 더해져 가는 거. 복리법은 합한 금액에 이 원금 이자 합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또 계산하는 거니까 이자가 보통 몇 퍼센트 비율로 주는 거니까 그죠? 그 비율을 계속 곱해서 추가가 된다 이거지. 돼요? 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아, 그렇구나. 괜찮네.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등차보단 등비로 왜냐면 몇 배, 이거 당연히 그렇잖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또 추가로 이자를 주는 거니까. 보통 그래서 은행 이자는 복리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볼 거거든. 계산을.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 계산하나. 자 이렇게 써 있어. 자 연이율 5%. 자 이게 이제 이자를 5%만큼 준다는 거야. 원금의 5%.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또 5%.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5%씩 계속 준대요. 그래서 연 5%로 자 1년마다 복리 1년마다 복리 계산을 할 거야. 그지? 그래서 매년 초에 요것도 좀 중요하거든. 매년 초라는 말이 중요해. 매년 초래.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한대. 10년 동안 적립을 할 때, 자, 10년째 말의, 이거 말이야. 말의 원리 합계를 구해주세요. 는 얼마인가요? 이런 걸 구해달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라고 나오거든? 1.05에 10제곱을 1.63이라고 해라 이거야. 왜냐면 이 원리합계는 이제 복리법으로 하면은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보면은 막 거듭제곱, 등비수열 일반항도 거듭제곱이 쭉쭉 나오죠. 그럼 거듭제곱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계산한 값을 준 거야. 그럼 간단해.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째 달이 아니지. 1년 초에, 그러니까 1년 초야. 1년 초라고 해볼게요. 1년 초에 내가 100만 원을 딱. 자, 이거 단위 만 원으로 할게. 그냥 100으로 썼지만 이거 100만 원이야. 그러면 2년 초가 되면, 2년 초가 되면, 한 달 지났으니까 어떻게, 이자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5%만큼 받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00 곱하기 원래는 이거야. 1 더하기 100분의 5.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 원금 하고 원금이 아니라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5%를 붙여서 결국엔 105%만큼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5인데 이거를 이제 소수로 쓰면은 1.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5를 한번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3년 초가 되면 어떻게 돼? 3년 초가 되면은 요 금액에 또 1.05배가 되니까 요 100만 원에 1.05의 제곱배 이렇게 되겠죠. 제곱. 그죠? 4년 초면 여기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가서 10년 초가 되면은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봐봐. 2년 초에는 여기가 1제곱이죠. 1제곱. 자, 3년 초가 되니까 2제곱이죠. 그럼 10년 초가 되면 9제곱 되겠지. 그러면은 100 곱하기 1.05에 9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10년 초에는. 근데 우리가 10년 초가 아니라 10년째 말의 원리합계를 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0년 초에도 분명히 금액을 입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입금하고 바로 그걸 돈을 빼나? 아니죠. 적립금을 그 돈을 바로 빼? 아니죠. 마지막 해에도 는 거를 넣었다 뺄 거면 뭐하러 넣어? 는 거를 그래도 한 달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년 말이 되는 거야. 10년 말은 결국에 11년 초랑 같은 형태라고 보면,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11년 초랑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10년 말은 11년 초랑 똑같아. 즉, 10년 초에서 11년 말까지 이게 1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거지. 그죠? 11년 초랑 똑같은 개념으로. 1년이 지났다. 결국엔, 그러니까 초랑 말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랑 말은. 그러니까 10년 말이랑 11년 초는 같은 기간인 거야. 그때는 이제 이자를 한번 받아야 되는 거지. 1년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100 곱하기 1.05에 10제곱 되는 거죠. 10년 말에는. 그죠? 됐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1년 초에 내가 낸 것만 이렇게 나온 거야. 낸 것만. 그럼 뭐야? 1년마다 매년 초 100만 원씩 적립을 하는 거니까 2년 초에도 100만 원 넣겠지. 그죠? 2년 초에도 100만 원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100만 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이자가 생겼을 거고. 그죠? 됐죠? 여기 봐야 돼? 그럼 봐봐. 1이네. 그럼 여기는 100 곱하기 1.05에 9제곱이 아니라 8제곱만큼이 됐을 거고, 그게 10년 말이 되면은 1.05에 미안해요. 8제곱이고 여긴 9제곱이지? 9제곱이 될 거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3년 초에도 100만 원을 또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이제 10년 말이 되면 이게 쭉 가서 10년 말이 되면 여기 요것도 쓸까? 10년 초가 되면은 1.05에 7제곱일 거고 이게 10년 말이 되면 1.05에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10년 초에도 100만 원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100만 원도 마찬가지 이자를 한 번 받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꾸준히 100만 원씩 적립을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다. 이만큼의 총 합만큼이 원리 합계가 되는 거다. 그럼 요거는 등비 수열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위에 거는 100 곱하기 1.05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공비가 여기서 봐야 되겠지. 공비가 1.05고 초항은 100 곱하기 1.05고 그리고 그 항수는 10개죠.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있으니까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공비가 1보다 크니까 1.05 마이너스 1분의
자, 초항은 100 곱하기 1.05, 100 곱하기 1.05, 거기에 1.05의 10제곱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5의 10제곱을 1.63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써볼게요. 요거는 0.05분의 여기는 이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5는 그냥 105라고 씁시다. 105 곱하기 요거는 1.63에서 1 빼니까 0.63이거든. 그러면 자, 이것도 소수고 소수, 이게 번분수라는 거죠. 분모 분자에 분수 있으면 번분수, 이거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이 100을 곱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소수점이 이동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약분하는 거죠. 똑같이 100을 곱해. 그래서 소수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약분을 하면 요거랑 요거 약분하면 이거 21이니까 계산 결과는 63 곱하기 21만 하면 되는 거죠. 6, 1, 2. 그러면 1323. 그러면 우리가 구어구자 하는 자 10년 동안 적립을 하면 매년 초 100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 적립을 하면 1323만 원을 원의 원리합계를 얻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리합계는 이렇게 써서 다 더해주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 자체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정립한 거잖아요. 정립한 거 말고 또 다른 식으로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할부금 하는 거 있죠. 할부금 내는 거. 그러니까 할부금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자를 내는데 봐봐. 우리 딱 마지막 거 내는 순간 끝나겠죠. 그럼 할부금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1년 더 쟁여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금액이 그 물건값 있죠. 물건값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씩 내야 되냐 이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할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내가 A1씩 그 매년으로 하지 말고 이건 매달로 합시다. 보통 달로 하니까 자 매달 얼마씩 금액을 내는 거야. 매달 얼마씩 금액을 내요. 그래서 10달 만에 이 물건값을 다 내고 싶어. 10개월 할부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처음에 낸 내 금액이 내가 처음에 냈던 돈이 10달이 지나면 뭔가 이자가 있었으니까 과거의 가치가 아니라 요 10달 후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요때 두 번째 달에 냈던 금액도 과거의 가치가 아니라 요때부터 9달 후, 그러니까 총 지금으로부터 10달 후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10달 후의 가치가 다를 거라고. 이번 달에 낸 거랑 다음 달에 낸 거랑 그 다음 달에 낸 거는 10달 후의 가치가 달라요. 10달 후에 낸 금액도 가치가 다르죠. 왜냐면 이자가 붙을 테니까.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금액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10년 초가 아니지. 10달 초에 내가 마지막 금액을 내므로써 이 물건값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때의 물건값. 근데 요때의 물건값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의 물건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10달 후에 갖는 가치와 지금 내가 매달 내서 그걸 총합한 10달 후에 총합한 그 가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과 물건 사는 사람들의 그 10달 후에 그 가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야 물건을 팔 수 있겠죠. 가치가 다르면 그 물건 팔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 일시불로 일시불로 내면 할부로 내는 것보다 더 싸게 팔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10달 후, 20달 후가 되면은 그때 물건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테니까. 그죠? 그렇잖아. 지금의 금액과 나중에 금액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할부금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복리법 이용해서 원리합계 이용해서 그 할부금을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나중에 확인을 따로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